네, 상암동 클래스 2교시 유튜브로 이어갑니다. 네, 바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이지영 선생님과 함께 방송에서 못했던 나머지 이야기들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또 긴장돼가지고 말을 저었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저희 출연진 중에서 수능 세대와 가장 가까운 김민진 기상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로 질문 올려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 댓글도 참고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같이 물어볼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민지 씨는 실제로 우리 이지영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이었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고3 때 사회문화를 선택했는데 그때 포스트의 그 교재가 진짜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 선지를 OX로 선생님이 막 만들어주셨잖아요. 자체 교재를. 근데 그게 수능 문제에 또 그대로 나왔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문제를 또 맞췄습니다. 등급도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그 학생이자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TV는 사랑을 싣고처럼 김민지 캐스터가 특별히 또 오늘 앉아주었습니다. 네, 약간 또 눈물을 그렁그렁 할 정도로. 네, 그때 생각이 나나 봐요. 네, 그리고 저 대기실에서 아까 여기 마이크 차고 계실 때 막 사진 찍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쌤 뵌 게 너무 기쁘고 막 설레고 막 그래요. 이따 하나 찍어주시지 않을까요? 네, 찍어주신 거죠? 네. 저도 아까 살짝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의 유튜브 구독자인 큐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의 선배 같은 느낌? 저는 이제 수험 생활을 거친 지 좀 꽤 지났기 됐죠? 때문에 네. 생각보다 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롤모델 같고 좀 선배 같은 느낌으로 선생님이 또 다가오더라고요. 이 시간이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또 바쁘시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1시간 정도 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네, 지영쌤 지금 영상 쭉 보면 사실은 저는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을 정도의 그 나이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딱 봤을 때 워낙 유명하시다고 하니까 헤어와 의상과 이런 게 워낙 화려하셔서 특별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저희도 메이크업 봤지만 되게 귀찮잖아요. 사실은 이유가 있으세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한데 네네네. 이제 수강생들은 아마 다 느꼈을 거예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교복만 입고 머리끈 질끈 매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화면 속에 있는 선생님의 착장과 헤어스타일과 네일아트 이런 것이 너무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 강의에 도대체 뭘 입고 오셨을까? 어떤 헤메코, 헤어, 메이크업 코디를 하셨을까가 학생들이 다음 강을 수강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초창기에 강사로서 막 초보 강사일 때는 당장 수업 준비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머리 질끈 묶고 이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이제 수업 준비가 더 여유로워지고 더 자신감이 있어지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그 몇 강에 입으셨던 옷 너무 좋아요. 저도 나중에 사고 싶어요. 선생님 그 머리 꼭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네. 그 요청 피드백을 받아서 네. 하신 적도 있어요? 그 피드백대로? 네, 맞습니다. 하신 한 적도 적이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랑 소통하는 맛에 또 더 보는 친구들도 찾아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하면서 유튜브까지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소통 위주의 그런 것들을 하려고 기획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 과목이 좋아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아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왜냐하면 강의 중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수능 강의만 하다 보니까 그 수능 강의 이면의 모습에 학생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동기부여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면 학생들 입장에서 와, 저 선생님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네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동기부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선생님이 공부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네, 그래서 스터디 윗미라는 컨텐츠도 합니다. 네. 우리 민지 씨, TV는 사랑을 싣고 지금 출연했는데 네. 네. 우리 물어보신 거 많잖아요. 아까 많다고 했잖아. 질문 좀 해보시죠. 저는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저도 이제 수강을 하면서
그 이제 옷 의상 차기 같은 거 다 저도 사진 찍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사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에 올리셨던 그 영상 보면은 그 선생님이 말하는 그런 돈의 가치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컵라면 이렇게 드시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10,000원의 가치 그래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선생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10,000원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진짜 와닿아서 저도 진짜 동기부여가 많이 됐거든요. 이게 노력의 어떤 정당한 대가니까. 네. 근데 또 선생님께서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게 학생들한테 요트 여행을 선물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잘 본 학생들한테 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만점 받으면 제자 모임에 초대해 줄게, 만점 받으면 요트 투어에 초대해 줄게, 만점 받으면 조교로 선발할 자격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계속 동기부여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나 꼭 사회탐구 만점 받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랑 같이 바다 위에서 낚시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본 방송 때도 그러셨지만 계속 그 모티베이션, 네. 영어 모티베이션, 네. 동기부여, 그러니까 약간 멘탈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게 수능이 나온다 그런 지식 전달도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멘탈 이런 관리를 계속 해주시는 게 굉장히 저는 좀 독특하다. 인상 그리고 깊죠. 굉장히 이렇게 귀찮은 일일 수 있는데 그런 요트 사비를 들이셔서 다 그렇게 하고 네. 좀 이유가 있으세요? 그런 게?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선생님, 좋은 강사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중에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공부에 관심이 없고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한테 공부를 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어떤 강사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랑 사회탐구 공부하다 보니까 국영수도 재밌어졌어요. 선생님이랑 필기하는 방식으로 국영수도 필기하고 있어요. 아유. 이런 것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수능 앞두고 어제 선생님께서 마지막 그 메시지를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댓글이 그 사탐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을 배웠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의지가 돼줘서 고맙다. 그리고 되게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었나 봐요. 근데 좋은 공부 그리고 좋은 말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되게 잘 가르치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 진심이 다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심을 전해받은 분이 지금 산 증인이기 때문에 진짜로. 네. 네. 또, 근데 예. 선생님이 또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막 졸고 막 재미없어 하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의 사담을 되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도 선생님한테 되게 궁금했던 게 그런 게 그냥 진짜 학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선생님 막 가족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시고 언니 얘기해 주시고 막 하시잖아요. 그런 게 왜 갑자기 그걸 해줘야겠다 이런 게 생각나는지 좀 궁금해요.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해줘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 그 말 그대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오해하시는 게 유튜브에는 재밌는 얘기만 이렇게 편집해서 올라가다 보니 수업은 안 하고 왜 이런 얘기만 하냐 이런 댓글들이 남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치동에 이제 수업 오는 학생들이 정말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무의미한 얘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요. 그 수업과 어떻게든 연관되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합니다. 이 내용이 수업 중에 재미도 있으면서 학생들이 잠도 깨워주면서 나중에 수능 풀 때 기억나는 내용인가를 계획을 하는 거죠. 그 사소한 대박. 농담 하나까지도 네. 다 계획하시는 맞습니다. 네. 귀찮아. 근데 당기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게 피곤할 것 같아. 사담을 계속 얘기하시다가 그래서 이러고 다 바로 수업으로 넘어가세요. 이게 약간 흐름이 물 흐르듯이. 그래서 계획한 선생님 것이구나.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5분만 얘기하고 가라고. 맞습니다. 하지만 늘 5분 약간 넘게 말씀하시고 네. 또 바로 이제 넘어가 주시는. 근데 지금 유튜브에 그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현정천님께서 저희 아이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요. 98학번인 저희 세대와는 수능 체계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저희 아이가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어허. 함에도 불구하고 비문학 과목으로 분류된 사회 과목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특히 사회 영역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중학교
중학교 들어가는 친구에게 네. 또 조언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천현정님 네. 유튜브 네. 사실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의 가장 큰 고민이 문해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를 봐도 이게 무슨 단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이러면 이 요절이란 단어를 모르니까 손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단어 자체를 너무너무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독서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선 그것은 제가 너무 마음이 놓이고요. 네. 두 번째는 사회를 어려워하는 건 말 그대로 암기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되어줘야 되는데 암기라고 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고 편안하게 그냥 흐름 가는 대로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사회 과목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암기가 병행돼줘야 이해도 더 잘 되는 과목이다 보니 사회 과목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 좀 같이 암기하고 키워드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해서 듣는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천현정님 자녀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네. 독서를 좋아하는 중학교 이제 들어가는 학생. 네. 뭐 가능성이 워낙 네. 그렇죠. 풍부합니다. 그렇죠. 네. 조금 이해 위주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해가면서 하면 도움이 더 많이 된다. 그렇죠. 네. 말 그대로 학생들이 이 과목이 어려워요, 이 과목이 싫어요는 암기가 귀찮아요.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법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편하게 고득점을 받기는 어려우니까요. 우직하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사회문화 같은 과목 경우에는 도표 문제나 이런 숫자 계산이 조금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진짜 암기를 달달달달 하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도표는 아무리 풀어도 안 돼서 한 문제 막 버리고 시작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도표 문제는 어떻게 좀 공부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말 그대로 사회 과목에도 요즘은요 자료 분석이나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아주 잘 다뤄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사회 과목을 선택할 때 수학이 어렵고 과학 공부가 싫어서 사회를 선택을 했는데 사회 안에서도 계산이 나와서 많이 당황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말 그대로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면 시간도 익숙해지고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단기간에 좋은 효과를 내려고 하면 어느 과목도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죠? 네. 단기간에 네. 자기소개를 해버렸네요. 부모님들께서도 좀 시간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라면 좀 우직하게 아이들 네. 곁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서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공부해라 공부해라라고 얘기해봤자 요즘 학생들은 공부해서 뭐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대학 나온다고 뭐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학생들 표현으로 좀 무서운 표현이지만 엄마 대학 나와도 백수, 대학 안 나와도 백수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오히려 자신이 공부 안 하는 걸 부모님께 설득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과 많이 상담해 본 결과 공부를 스스로 좋아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학생들 앞에서 책 읽는 모습이나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다.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일을 하시는데요. 저희 엄마가 이제 회사 일을 가끔 집에 와서 하실 때 저도 엄마가 안 놀아주니까 같이 공부했어요.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직접 책 보는 모습 이렇게 그런 것들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또 좋습니다. 부모님에게 드리는 팁까지. 네. 부모님이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막 너무 질문이, 벌써부터 예. 구독자분들이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또 다른 분이 김효정님.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김유경님. 유경님. 예비 고3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3학년 올라가면 사탐은 국영수와 비교했을 때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해서 공부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고요? 국영수는 감각의 과목이라서 매일 해야 됩니다. 정말 매일매일 감각이 예리하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정말 전문 강사들보다도 매일매일 문제를 푼 학생들이 더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감각이 예리한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회탐구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딱 사회탐구 2과목을 대학에서 응시할 때 이제 제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탐구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주말에 투자하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2시간씩 공부하는 것보다 몰아서 주말에 한 6시간 정도, 8시간 정도씩 한 과목씩
하면 가장 좋아요.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3시간, 일요일 3시간 정도요? 토요일 6시간, 일요일 6시간. 왜냐하면 빼시네요. 제가 좀 무리했습니다. 학생들이 요즘은 인강이나 아니면 현장 강의에 도움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무료 훌륭한 EBS 강의들도 있고 하잖아요. 한 3시간 정도는 강의를 듣고 3시간 정도는 복습과 자기 정리를 하는 게 한 과목의 공부라서 한 과목당 6시간 정도는 주당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와, 너무 좋은 꿀팁. 사탐 2과목이면 토요일에 한 과목, 일요일에 한 과목 네, 이렇게 하는 그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김유경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영수는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 매일 하시고요, 꾸준히. 그리고 사탐은 주말에 토요일 6시간, 일요일 6시간, 7시간도 괜찮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각을 살리시는 걸로. 감각. 네. 아,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페이지님, 현강이라고 하는군요. 네, 현장 강의. 네, 현장 강의 시간과 스케줄이 안 맞을 경우 인강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인강과 현강의 차이점은 큰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대치동에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말 그대로 대치동에 하는 수업 그대로를 카메라에 담아놓는 게 인터넷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떤 말을 카메라 끄고 우리 여기 애들만 하자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부가적인 숙제 자료 또는 관리, 뭐 테스트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대치동이 그렇게 번성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혹시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인터넷 강의로 충분히 예. 거의 뭐 똑같은 수준으로 강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 우리 지금 프롬프터에도 질문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계속 질문 올려주셔가지고 네, 아니, 계속. 준비된 질문 좀 드릴까요? 아, 네. 네. 잠깐 우리 준비해 민지 캐스터 주세요. 한번 네. 준비된 질문도 드리시죠. 일단은 지영쌤 뭐 유튜브도 하시고 일단 학원에서도 강의하시고 또 학원생들도 관리하시고 하다 보면 정말 하루가 딱 빡빡할 것 같은데 하루 일과가 또 어떠신지 뭐 짜투리 시간, 뭐 여가 생활을 또 어떻게 보내시는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제가 어제도 저녁 10시에 수업이 끝나고 이제 질문을 받고 12시에 퇴근을 집에 들어갔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또 각종 마무리 정리를 하고 오늘도 3시 반에서 4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말 그대로 한 3-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고요. 깨어 있을 때도 남들이 보내는 24시간이 아니라 정말 알차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혼자서 저희 조교들과 얘기를 할 때요. 누가 스타 강사처럼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스타 강사처럼 살래 그러면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 할 정도로 하루에 막 14시간을 내내 서 있기도 하고 그 서 있는 과정에서 또 한 200명의 학생들을 또 이렇게 분위기를 북돋아야 되고 그렇죠. 또 그 안에서 또 학술적으로도 예리해야 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정말 타이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게 힘든데 힘든 티를 못 내는 게 제일 예, 힘들 것 맞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더 힘드니까요. 선생님 너무 잠 못 자서 힘들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네 힘들지, 하지만 힘내보자. 이렇게 계속 분위기를 이렇게 돋아줘야 되다 보니까요. 서 있는 14시간 동안 그 텐션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게. 네. 아, 근데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본방송에서도 건강이 크게 악화됐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 괜찮으신 거예요? 사실 제가 건강이 악화됐을 때는 평소에도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많이 살았는데 이제 사실 그때는 밤을 새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이런 얘기를 강의 중에 했더니 저 강사는 허풍이 심하다고 얘기하던데 제가 거의 3일을 내리 안 자고 교재를 마무리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3일을 안 자는 건 상상이 어려우니까 저 강사가 이제 뻥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안 자고 일을 해봤잖아요. 이제 너무 안 자고 또 새벽까지 일하다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만 살짝 자고 이러니까 몸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새벽 1시에는 무조건 누우려고 합니다. 새벽 1시에는 무조건 듣고 그리고 예전에는 월화수목 금금금 매일 강의를 했다면 지금은 대치동에서 하는 강의는 3일로 줄이고 나머지는 촬영과 이제 다른 회의로 하고 있어요. 네. 또 유튜브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서원님께서 저희 아이는 고1 여학생입니다. 이제라도 이지영 쌤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본인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는 아이를 어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학원 숙제 너무 많아. 나 공부 못하겠어. 라고 하는 친구에게. 제가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다들 하는 말이 숙제가 너무 많아요. 예. 학교에서도 숙제가 있는데 학원에서도 매일 모든 과목에 숙제가 있다 보니까 숙제를 하다 보니까 단 하루도 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객관적으로 숙제가 많은 학생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문제의 양이 많다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데 부모님들의 욕심에 더 많이 풀면 더 열심히 잘할 줄 알고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고 아이고. 수학 학원을 2개, 3개 보내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수학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 학원의 숙제와 저 학원의 숙제를 하다 보면 학생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숙제가 늘어나는 경우가 그럴 것 있거든요. 같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무조건 정해진 양의 숙제를 다 한다의 부담감이 공부에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집중해서 정말 정해진 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다 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푼 문제까지만 내 걸로 소화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더 풀자 하고 그렇게 좀 타협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많은 학원들이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숙제를 안 해오면 잘린다거나 아니면 숙제를 안 해오면 무언가 손해가 있다거나 이제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데요. 그때는 제가 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숙제가 너무 많은 학원이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네. 보면 숙제가 너무 많아서 본인이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는 게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랑 본인 공부를 따로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게 그랬던 옳은 것 같아요. 태도인가요? 네. 다릅니다. 아, 다른가요? 네. 자기가 필요한 것은 이미 풀었던 문제를 오답할 수도 있고 내가 특히 취약한 단어를 더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숙제는 강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교육의 공급자가 정해주는 거지 교육 수요자의 맞춤형은 아니에요. 아, 네. 자기 공부가 중요한 게 맞아요. 저도 그래서 학원에 그럼 이 숙제 학생- 내주면 그거 완전 의무감에 빨리 끝내고 내 공부 시간을 늘리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숙제에 강박관념만 갖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들께서 얘가 왜 숙제를 다 못하나 남들은 다 하는데 얘는 왜 숙제를 다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니? 너의 공부가 할 시간이 얼마나 부족하냐? 이거 대화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숙제가 좀 적은 학원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믿고 맡겨주셔도 괜찮아요. 아하. 제 머릿속에는 사실 숙제도 공부야라고 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자녀가 고등학생이면 근데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혁 씨도 네. 이렇게 자녀들이 네. 있으니까 네.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꼭 참고해서 교육을 해주시면 숙제랑 숙제 자기 공부가 중요해. 숙제는 너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대화를 같아요. 많이 하고 하실 대화를 수 통해서 있으세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질문을 주시거든요. 진짜 많네요. 네, 그래서 이 대치동 가서도 쉽게 못 듣는 수능 꿀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번에 이 김효정님께서 네. 중학생이신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중1인데 역사 2급 시험 준비를 벌써부터 많이 합니다. 이런 시험들이 꼭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한국사 인증 시험을 보면 기분도 좋고 애국자도 된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을 알차게 쓴 것 같고 좋은데 그것이 반드시 필수는 아니에요. 각자 모두의 상황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국사보다 국영수가 기초가 더 중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남들이 다 딴다고 해서 내가 남들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꽃이 같은 계절에 피진 않아요. 자기의 속도로 가장 아름답게 피우면 되는 거지 남들에게 너무 신경을 쓰다가 나의 속도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효정 씨 모든 꽃이 같은 계절엔 피지 않습니다. 혹시 네. 안 폈다고 생각한다면 이젠 중1이니까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효정 씨 화이팅!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게 하나하나 다 주옥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질문해야 될 것 네. 같아요. 해보시죠. 마이클 리님께서 오답 노트는 과목별로 다 만드는 게 좋은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참 제가 수험생들을 가르치면서 놀라는 건 틀리는 문제를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20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내가 틀리는 문제만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가르쳤던 개념을 8월에 다시 가르치거든요. 근데 다시 처음 본 것처럼 너무 낯설다고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오답 노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과목별로 오답 노트의 형태는 달라요.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문제를 그대로 오려붙이는 것보다 헷갈리는 선지만 적어서 오답 선지로 정리하는 게 좋고요. 수학은 문제 그대로 오려붙이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과목별로 다른 형태로 오답 노트를 만들면 좋습니다.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선지만 잘라서 네. 그렇군요. 그 꿀팁이네요. 또.
알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질문 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클 2교시 끝까지 보고 계신 수험생과 또 수험생 부모님들을 위해서 보너스로 아까 우리 민지 씨가 증언했잖아요. 선생님이 수업 때 공부시켜 주신 게 나왔다. 증언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때 몇 네. 년도였죠? 저 2018년도인데 18년도 수능을 그때 그 수능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문제를 맞췄냐면 네. 그때 그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제가 수능이 연기됐던 포항 그 지진. 해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각종 사이트에서 막 이제 시험 문제 모의고사를 다 이렇게 뿌렸단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지영생 거를 그때 나온 걸 풀었는데 그 문제에서 그게 딱 나온 거예요. 얼마씩 박수까지 네. 치고. 얼마나 진짜. 신기했으면.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수능에 이거 나올 것 같다라고 쪽집게 필살기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중요한 공개해도 것이 되나? 다 나오는데요. 네. 사실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쪽집게가 무의미해요. 왜냐면 어차피 나오는 주제, 나오는 학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것 꼭 나오니까 이것만 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사회문화에서는 부양비 도표를 잘 봤으면 좋겠고요. 양비 높죠. 네. 생활과 윤리에서는 해외 원조 주제를 좀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네. 사탐사 사회문화. 부양비 도표. 사회문화 부양비 도표. 그 부양하는 돈이 얼마든지 그 도표 연령. 돈이 아닙니다. 연령의 비율입니다. 네. 부양비 도표를 아, 나도 대학 잘 나왔는데 모르겠지. 부양비 도표. 도표.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뭐였죠? 해외 원조. 네. 해외 원조. 원조. ODA. 해외 원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양비 도표와 해외 원조 관련 내용은 꼭 한번 보시면 네, 네. 아마 유력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거 아, 진짜 꿀팁이네요. 네, 네, 진짜 아니 무서워요. 오늘 진짜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고급 정보를 네. 다 방출을 해주고 계신데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수험생들 또 수험생 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항상 모든 건 다 좋은 결과로 끝난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믿음을 잃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아까 전 그거 본 방송에서 그러니까 앞에 시험 빨리 넘기면 아 얘는 넘겼을 거야. 어려워서 넘겼을 거야. 그러니까 약간 나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정말 하나 문제, 두 문제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맞아요. 오답노트 하나 못 보았더라도 멘탈을 잘 관리하면 맞아. 점수를 그날 또 한 5점은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멘탈만 잘 맞아. 관리하면. 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정말 자기 스스로 칭찬해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나의 이롭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아쉬워요. 3교시 가면 안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여쭤볼 게 바쁘시니까. 엄청 많은데 그쵸. 바쁘시니까. 혹시 지금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이렇게 수능 끝나고 혹시 이게 여유가 되시면 저희 방송 본 방송에 한 번 정도 혹시 더 나오시면 지금 한 50%만 약속 정도만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스케줄 어떻게 좀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죄송해요. 50%그 부분 잘라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꼭 전해드릴게요. 아, 네네. 많은 분들이 선생님 건강이 최고예요. 그래야 쌤 강의 오래 들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말씀 그대로 전달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이 영상 보여주면서 응원해줄게요. 감사합니다. 아이와 함께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 답변을 해주셨어요. 지금 가장 바쁘신 시기에 또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직접 어렵게 오셨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상클 2교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월수금 본방송 이후에 이렇게 유튜브로도 방송하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이제 수요일에 또 상클 2교시 함께 하니까요.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상클한 하루 되세요. 상클한 하루 되세요.